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반도체입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이죠.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의 반도체를 수출하는 대가로 해당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인 계약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해당 기업에 HBM 등을 공급하고 있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HBM의 대중 제재가 발효된 이후 전체 매출에서 중국 매출이 줄어들면서 직격탄을 맞은 바가 있죠. 때문에 엔비디아와 AMD가 미국 정부에 줘야 할 매출 수익의 15% 일부를 삼성이나 SK에 분담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엔비디아의 H20에 보안 의혹을 제기하면서 미국에 역공을 시작한 만큼 이래저래 셈법이 복잡해졌는데요. 자, 국내 기업들 안전지대가 맞는 건지 잠시 뒤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도 확인해 볼까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으로 미국의 수출 환경이 예전 같지 않은 가운데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도 해외 방산 시장 진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일본의 미쓰비시가 호주의 호위함 사업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육상 무기의 강점이 있는 우리는 유라시아 대륙을 따라서 동유럽에 집중을 하고 있는 반면에 해군력이 강한 일본은 태평양을 건너서 남쪽으로 향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이렇게 두 나라가 글로벌 방산 시장을 향해서 확대해가다 보면 결국에 중동에서 치열한 한일전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집트나 아랍에미리트 또 사우디까지 이런 중동 국가들의 무기 교체 시기가 또 한 번에 도래한 것도 그 연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보증권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동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무기 가운데 총 8,440기가 이미 사용 연한을 넘긴 교체 대상이기 때문에 이들 무기가 예상대로만 교체될 경우 그 규모가 무려 95조 원에 달할 것이다 라고 추정했는데요. 자, 최근에 방산주 고평가 논란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수주 가능성을 두고 다시 한번 베팅을 해볼 수 있을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잠시 뒤에 해보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시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내일이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가 청와대에서 공개됩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를 통해 앞으로 5년 동안의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인데요. 국정기획위는 AI 3대 강국 도약을 포함해서 12개의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총 123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하게 됩니다. 특히 AI 지능 정책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아젠다로 자리 잡으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R&D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배경훈 과기부 장관은 AI 바이오에서만큼은 세계 1위의 목표를 갖고 도전해봤으면 한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AI 안에서도 반도체가 아니라 바이오다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화두가 된 거죠.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류재명 제2차 관의 피지컬 AI에 대한 행보도 세간의 관심인데요. 그밖에 이번 국정과제에서 주목할 만한 키워드와 섹터는 어디인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출발해 보시죠. 화요일 아침입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MBN골드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연휴가 있어서 그런지 시간이 조금 빠른 듯 느껴지는데요. 그러게요. 네. 벌써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시장의 포인트는 우리가 어디서 잡아야 될지 두 분께 힌트 얻어보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미국의 CPI 발표. 중요하죠. 네, 오늘 9시 저녁입니다. 네. 9시 30분에 CPI가 발표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세가 그러니까 수치가 좀 좋아질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보통 이제 CPI 같은 경우는 주요한 인플레이션 지표입니다. PPI 그리고 실업률이 관련이 돼 있는데 보통 이런 것들은 9월에 또 있을 금리 인하 관련돼서 수치로 적용이 되는데 예상 수치 나온 거 보니까 전년 대비 CPI가 보통 이제 CPI에 포함되는 것들 중에 가장 변동성이 큰 게 에너지하고 이제 음식료인데요. 그걸 제외한 거를 근원 CPI라고 그러는데 근원 CPI의 전월 대비 한 0.3% 그리고 심지어 작년 대비 봤을 때는 무려 3.1%로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이 수치가 지난 전월 대비 0.2% 그리고 전년 대비로는 지난 6월 달 대비로는 한 0.9% 높아졌기 때문에 제가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조금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수치가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 이유가 바로 미국의 트럼프가 관세를 매겼기 때문에 수입되고 있는 물품들이 전부 다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입 물품,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나 가격들을 잡지 못하면 금리 인하를 하는 시기가 좀 늦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좋게 나온다는 게 물가가 조금 높게 나올 그렇죠. 수도 있다. 네.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는 조금 멀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반도체 소부장. 반도체는 요즘 매일같이 새벽에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 분위기가 이제 좋아지고 있죠. 특히 이제 뭐 H20 가지고 논란은 있지만 엔비디아랑 AMD가 중국에 수출을 할 수 있다 다시 재개된다라는 부분. 중국에서 이제 뭐 일부 딴지를 걸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걸로 보이고요.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에 다시 한번 이제 박차를 가하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HBM도 여전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제 두 회사 모두 지금 열심히 투자 설비를 늘려야 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이제 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HBM4 관련된 관련 장비 발주가 이제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죠. 거기에 지금 삼성전자의 지금 테일러 공장은 이제 짓다가 말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어느 정도 완공이 되면서 완공이 아니라 가동을 하는 준비하는 시기가 이제 곧 도래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서 반도체 소부장들 전반에 이제 특히 이제 그동안 소외받았던 반도체 장비 내에서도 일부 섹터들은 이제 반등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 동참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얘기가 연일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그 안에서 어떤 기업이 진짜 알짜배기인지 좀 가려내봐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의 뉴스 플로우를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 만나보시죠.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에 파는 반도체에 대한 매출 수익의 일부를 미국 정부에 지금 내기로 했다라는 계약이 확인됐습니다. 자, 근데 이 중국향 매출세 일부를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부담을 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현실 가능한 부분입니까? 관측을 아주 바보처럼 해가지고. 그래요? 예, 그런 관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맥락을 모르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일부 이제 가격 전가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보시면 결국에 이제 매출의 15%를 낸다. 그 얘기는 15% 더 받으면 되죠. 중국한테. 네. 가격 전가를 누구한테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AMD가 오케이 한 이유가 원래 20%까지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일부 뭐 엔비디아가 한 뭐 절반 정도 부담하고 중국의 가격 전가를 하면 되는 건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반도체 관세 100% 얘기 나왔을 때 뭐 다들 뭐 우리나라가 피해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아니라 그러죠. 그럼 TSMC도 아니고 그러면 100%를 왜 부과했을까요? 트럼프가 바보가 아닌 이상 100% 부과해서 대만과 한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건데 그럼 100%라는 거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 100%는 중국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100%를 부과한 겁니다. 한마디로 중국산 저가 D램 같은 경우에는 100%를 부과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장착한 가전제품들은 다 100%의 그게 매겨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또 다른 그 수단이
저는 반도체 100% 관세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HBM에서 이제 H20 관련돼서 지금 뭐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건데 해석을 그렇게 그 초등학교 학생들처럼 해석하는 거죠. 우리 부과하면 우리 피해 보는 거 아니야? 예, 그렇게 피해 볼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결국엔 중국한테 이건 떠넘기기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랑 AMD 입장에서도 가격 더 올리면 됩니다. 안 살 거면 말고, 그죠? 네. 혹시 지금 중국이 엔비디아 H20에 보안 의혹을 제기하면서 약간은 좀 줄다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사에 중국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잘 나오는데 미국이 중국한테 하는 건 안 나오죠. 미국도 지금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중국산 태양광 패널, 태양광 인버터 엄청 들어와 있거든요. 거기에 백도어가 있다라고 해서 또 지금 국토부에서 얘기를 좀 걸고 있어요. 국가안보 차원에서. 한마디로 이제 그거에 대한 대응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야, 니네 혹시 여기 뭐 심은 거 아니야? 해저 케이블도 그래서 지금 중국산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그럼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딴지를 한번 걸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지. 지금 결국에는 중국의 빅테크 회사들은 이 H20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걸 받아들일 텐데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풀어내느냐는 이제 엔비디아랑 AMD의 역할이 좀 필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AMD가 그들의 정부의 중국향 매출 비중에 대한 어떤 소위 매출세를 내게 되더라도 우리 기업에 미친 영향은 지극히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마이크론이 또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어요. 시간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AI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라는 또 중국 말고 또 다른 캐시카우는 튼튼하다라는 호재가 된 거죠. 그렇죠?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아예 성명을 발표했다는 거는 실적 발표도 아직 멀었는데 이달 말까지 집계해서 한 9월 초 정도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미리 얘기한 거는 그만큼 이제 뭔가 자신감이 있다라는 부분을 표현한 거고 지금 마이크론이 올라오는 거는 HBM3E에 대한 매출이 올라온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지금 뭐 GDDR5라든지 7이라든지 기존의 이제 레거시 쪽도 좋아지고 있다, 가격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금 발표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전에 AI가 좋아지고 데이터 센터가 본격적으로 이제 구축되기 시작하면 일반 D램도 같이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 SSD 같이 랜드 쪽도 좋아질 거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 막 반영되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HBM에 이어서 레거시 회복까지 좀 점쳐 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데이터였네요. 모처럼 국내 기업들 호재가 많습니다. 반도체 안에서 관심주 궁금해지는데 마지막에 저희 공개해 보도록 하죠. 다음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방산주인데요. 중동에서 이제 방산 한일전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관측성 기사가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만 보면 고평가 논란 때문에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어제는 뭐 그 전일 정도로 급락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별로 그렇게 회복이 되는 모습은 안 보였거든요. 중동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현재 주가에 또 앞당겨 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세요. 우선은 이제 약간 조정이 좀 필요하겠죠. 단기적으로 방산주들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건 좀 특이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라시아 대륙을 따라서 계속 육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무기들의 체계가 아주 좋아서 계속 동유럽으로 수출을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호주에 지금 보시는 대로 11척 얼마 전에 미쓰비시가 계약을 체결했고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지금 자위대에서 쓰고 있는 배와 그리고 잠수함을 이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 K2 전차를 2022년 180대 그리고 얼마 전에도 계약 체결했는데 똑같은 대수였습니다만 거의 2배 가까이 계약 체결한 거는 현지에 생산 공장을 짓고 기술 이전하겠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하나 같은 경우에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에 K9 자주포를 300대 이상 수출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폴란드에서의 계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는 또 옆 나라인 루마니아를 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 같은 경우는 또 얼마 전에 K9 자주포 54대를 1조 한 4천억 정도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고 현지에다가도 이제 공장을 세울 예정이고요.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루마니아의 K2 전차를 지금 계약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슬로바니아나 동유럽 국가들에게 계속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 이미 동유럽이나 다른 국가에서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빠른 납품 기일과 정확히 납품 기일도 맞췄고 그리고 가성비가 굉장히 동일 기업 대비 뛰어났기 때문인데 앞으로 방산 시장이 열리는 곳이 또 큰 곳이 바로 중동입니다. 바로 뭐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시작해서 중동 국가들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중동에 있는 국가들 중에 거의 한 무기들을 세보니까 8,440기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68% 정도가 노후가 됐기 때문에 교체 연한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된다면 687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95조 원 정도가 되는데 그게 하반기하고 내년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산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뭐 얼마 전에 실적이 미스난 기업도 있긴 합니다만 웬만큼 괜찮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가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가격 조정과 함께 약간의 기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반기 때는 다시 조정을 하고 난 이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분위기로 계약이 체결되면서 계속해서 옵상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신규 매수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아직 지금이 막 적기는 아니네요. 네, 조금 기다리셔야 되겠죠. 조금 기다려보자. 네. 저희가 또 매일같이 두 분과 함께 든든하게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좀 팁을 얻어가시기 바랄게요. 이제 마지막 기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가 공개됩니다. 키워드 AI라는 거는 또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한데요. 과기부 장 차관의 입에서 AI 바이오, 피지컬 AI라는 키워드가 좀 나와서 세관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과제에서 혹시 우리가 또 다른 또 주목해봐야 되는 키워드가 있다면요? 웬만한 건 다 한다고 하겠죠. 예, 한 뭐 500개 뭐 이렇게 나올 텐데. 지금 이제 이번 정부는 특이하게 이제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인수위 차원에서 했던 부분들을 60일 동안 준비해서 발표하겠다라고 한 거고요. 거기에 이제 장관들을 빨리 임명해서 이제 이것들을 진행을 한 건데 지금 보면 가장 핵심적인 거는 둘 다 뭐 AI 의료, AI 바이오 쪽에 AI를 1등 했으면 좋겠다. 뭐 그건 바람이고 거기에 또 하나가 이제 피지컬 AI는 당연히 전 세계가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장 자동화를 넘어서 아예 그냥 산업 전반에 피지컬 AI를 접목시키겠다. 그건 지금 미국이 하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수혜주가 따로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오히려 이제 이 단어 하나만 찝어가지고 의료 AI를 강조한다 그러면 이제 의료 AI 한다고 그냥 써놓은 회사들 중심으로 또 움직이겠죠. 뭐 대표적인 종목들이 몇 개 있을 텐데 그 안에서 핵심 종목을 잘 찾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R&D를 이제 복원하겠다라는 부분이 더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R&D를 거의 박살내놔가지고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해외로 유출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양자 관련돼서도 뭐 얘기 나오긴 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뭐 관련된 종목들이 있는데 좀 그쪽은 그냥 단순 테마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협력한다는 거 하는 거고 국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양은 굉장히 좀 미미합니다. 아직까지 한동안은 슈퍼컴퓨터도 못 돌릴 정도로 전기 요금이 없어서 뭐 그럴 정도로 R&D 예산을 깎아버렸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번에 국정과제 나올 때 그 각각의 항목에 너무 이제 테마성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이 정부에서 하고 싶어 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산업 한마디로 이제 기술 혁신을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혁신을 그 기존에 하던 부분들을 가열차게 가다가 이제 너무 쉬었다라는 부분이 이제 다시 한 번 더 가열차게 매진하겠다라는 부분을 강조할 거니까 거기에 이제 관련된 회사들 많이 있겠죠. 당연히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아마 AI와 같이 맞물리는 쪽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 산업 분야의 AI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런 쪽으로 아마 좀 방점이 찍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AI 왜 중심으로 볼 수 있는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들, 소트룩스, 그죠?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예, 조금 더 색다르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지금 보시면 공장 자동화 관련된 회사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포스코 DX 하면 2차 전지 관련주로 알고 계시는데 포스코 DX는
2차 전지와 1도 관계 없습니다. 2차 전지 그 공장을 자동화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회사고요. 그러면 이런 회사들이 오히려 그럼 지금 피지컬 AI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정과제에 포함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저런 회사들이 또 지원을 받으면서 더 클 수 있겠죠. 이제 이런 이제 뭐 예로 지금 포스코 DX를 말씀드렸지만 생각지 못하게 기존의 뭐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작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뭐 혜택을 엄청 볼 거다. 그런 회사들은 소버린 AI가 어느 정도 확고하게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큰 그림을 잡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장 자동화 쪽이 더 빠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산업용 로봇 사용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근데 또 지금 산업에서 지금 뭐 우리나라 고령화가 또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르죠. 그러면 결국엔 피지컬 AI를 빨리 만들지 못하면 제조업 국가로서의 자질이 이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아마 집중적인 그런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AI와 관련돼서 파생된 섹터,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보자라고 힌트를 얻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섹터 점검 한번 들어가 볼 차례인데요. 이번에 첫 번째 확인해 볼 섹터는 2차 전지와 조선입니다. 2차 전지는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또 여쭤봤는데 아직까지 보류 의견 주셨네요. CATL이 지금 리튬 라인 가동을 중단하면서 리튬 가격 상승에 따른 리튬 업체들 그리고 앞으로 양극재나 전액에 대한 기업들의 실적 회복 기대감까지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쪽도 아직은 보수적으로 보세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급등이 잘 나오고 있죠. 네. 왜냐하면 이제 뭐 앵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 중국의 광저우 선물시장에서 탄산 리튬이 9%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 리튬 포어스나 리튬 관련 종목들이 뭐 급등하거나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는데, CATL이 최소 한 3개월 정도 탄산 리튬을 광산에서 생산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자, 왜 그런가라고 봤더니 뭐 이미 2차 전지를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3년 전부터 2차 전지와 배터리 생산에 특히 전기차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많은 중국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생산을 너무 과하게 하다 보니까 지난 2022년도죠. 그때 톤당 리튬 가격이 1억 1,600만 원이었는데 2년, 3년 지나면서 무려 90%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중국 정부가 너무 생산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을 줄이자라고 발표를 했고 그 이후에 뭐 장시성에서 자연자원국이 8개 주요 업체들에게 보고를 해라. 니네들이 생산하는 가격을 해서 보고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걸 계속 지금 중국 자체 내에서 생산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리튬 관련 종목들 그리고 리튬과 또 연결되어 있는 게 양극재이기 때문에 양극재에 있는 종목들이 반등이 잘 나옵니다. 근데 제가 플랫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도 보류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단기적으로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급등이 잘 나오고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또 보는 면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물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를 뚫고 나오지 못하면 주가가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가격이 또 다운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격대를 좀 염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슈 때문에 상승이 맞습니다만 중장기적인 거는 매물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좀 시계열의 차이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조금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만 접근 유효하다. 자, 조선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조선주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이나 코멘트들을 보면 인력이 참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노란봉투법이 지금 통과가 되면 쟁의 행위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고 그러면 생산성이라든지 공급망 납기일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라면서 어제 조선주의 때 아닌 리스크가 불거졌습니다. 근데 좀 의아했던 건요. 하나오션만 10% 가까이 급락을 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크게 타격을 안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란봉투법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그냥 하나오션이 오버페이스에서 빠진 겁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노란봉투법은 네. 쟁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불법적인 쟁의가 아닌 한에서는 손해배상 청구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쟁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사주들이 꼭 그 타결하고 끝나고 나면 뒤통수 치는 게 야, 너네 이렇게 일 못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해서 이제 노조를 죽이거든요. 그 부분을 못하게 하는 거지. 이게 뭐 노란봉투법이 되면 조선업이 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그냥 제가 볼 때는 그 사주 입장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고 거기에 이제 현혹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좀 자세히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란봉투법 의미 없고요. 하나오션은 최근에 이제 올라왔는데 어제 하나오션만 빠진 이유가 뭐냐면 거기 뭐 470억 관련돼서 뭐 노조와 그 뭐 소송하고 있는 거 그거는 받을 게 아니라 하나오션이 청구한 겁니다. 노조한테. 그 부분은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최근에 지금 미국 방산 진출 관련돼서 필리 조선소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오버페이스한 거죠. 지금 1,500억 달러 투자 관련돼서 오버페이스해서 하나오션만 조금 더 많이 올라갔고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쪽은 그나마 좀 완만했죠. 그래서 이제 어제 하나오션은 또 하나가 이제 아킬레스건이 뭐가 있냐면 산업은행이 언제 물량을 던질지 모릅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봤을 때는 여전히 하나오션은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온 걸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긍정으로 말씀드린 거는 조선업이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다라는 것들은 뭐 긍정적으로 보는데 지금 주가는 그러면 어떨 거냐? 한 번 정도 시세가 더 남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게 아마 뭐 한미 정상회담 정도 시기까지가 되지 않겠나. 거기에서 구체적인 발언이 나오면 그때 이제 한번 롱텀으로 갖고 계셨던 분들은 그 시기를 주목하고 있으시다가 다 파셔야 된다. 긍정인데 다 팔라고 그랬죠. 그래서 8월 25일로 잡혀 있을 텐데 그래봐야 다음 한 10 며칠 남았죠. 그때 차익 실현 매물, 차익을 일부 실현하는 게 제가 볼 땐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선주는 모든 호재를 거의 다 반영했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특히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특히 더 그럴 수 있고요. HD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조선업이 실제로 미국과 관련돼서 숫자상으로 붙을 수 있는 뭔가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보셔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재 반영의 마무리 단계 진입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마무리 단계는 8월 말이다라고 조금 한번 숨을 고르고 가자라는 입장이셨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섹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장품과 원전인데요. 두 분 다 긍정적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원전, 한국 베트남 정상회담이 있었죠. 이를 계기로 다시 한번 재생에너지나 원전 협력 확대를 추진한다라는 기사가 어제 있긴 했는데 사실 오늘 새벽에 오클로 실적이 나왔죠. 미국의 대표적인 SMR 기업인데 주당 손실이 컨센에 하회하면서 실적은 좀 미스가 났습니다. 근데 한전 KPS나 한전 기술도 미스가 났거든요. 이를 좀 취합해보면 원전은 지금 본질적인 것보다는 기대감으로 가는 영역인 것 같은데 이게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유효한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약간 이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오클로의 실적은 안 봐도 돼요. 왜냐하면 매출이 안 나고 있거든요. 네. 매출이 안 나고 있는 상태에서 주당 순이익이 얼마를 손실을 볼 것인가라고 했는데 예상이 11센트였는데 18센트로 좀 미스가 나서 주가가 본장에서는 한 5%, 지금 들어오기 전에도 보니까 1% 정도 애프터마켓에서 조정을 하고 있던데 네. 그 실질적으로 매출이 안 나고 있는 기업의 영업이익, 매출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오클로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계획과 그리고 앞으로의 매출인데 현재 오클로 같은 경우는 주력 매출 모델이 오페라 파워하우스인데요. 이게 이제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대형 원전보다 사이즈가 작고 그리고 공장에서 조립식으로 만들어져서 실지에 그러니까 그 발전소가 들어갈 곳에 조립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이즈도 작고 그리고 가격도 당연히 저렴할 뿐만 아니라 단축 기간도 적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그런 분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한수원이 얼마 전에 11차 전력회의를 했는데 이때 대형 원전 한기하고 SMR 관련해서 4기를 건설하겠다라고 해서 얘기했고 발표하고 난 다음에 6월 달에 바로 이제 오클로하고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MOU 체결하면서 한 4기 정도를 SMR을 지을 건데 지금 부지 선정이 끝났고 이제 SMR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오클로 같은 경우는 설계를 하기 때문에 설계를 오클로가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시공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때부터 점차 원전 관련 이슈들이 계약 체결이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뭐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전 이슈가 어제 정상회담하면서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외국에 있는 많은 국가들도 지금 원전을 설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제가 보기에는 실적 위주의 장이 올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길게 보자라는 원전에 대한 투자 전략 얻어봤고요. 끝으로는 화장품 더블 체크 좀 해봐야겠습니다. 진짜 희비가 너무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요. 달바는 조금 하락할 때 매수를 해보자라는 팁을 또 저희가 얻었었는데 그 하락 낙폭을 뚫고 어제는 20%까지 미끄러졌고요. 실리콘2와 코스맥스 두 기업 다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10%, 거의 20% 가까운 급락. 다만 인그루드랩이 어제 시간 외에서 성적을 발표했는데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터치했어요. 오늘 내일 VT랑 제닉이 또 실적이 나오는데 이전에 화장품주를 가늠하는 데이터는 실리콘2로 잡자라고 언급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리콘2로 잡자라고 하는데 주가는 거꾸로 갔죠. 근데 실적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널리스트들이 열심히 간 회사들은 가이던스를 너무 높게 잡아서 가이던스에 못 미쳤다고 급락이 나오고, 애널리스트들이 게으르게 간 회사들은 가이던스를 아주 후지게 내놔서 가이던스보다 좋으니까 급등하죠. 이번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안 갔겠죠, 에코프로비엠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실적이 나온 거를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물론 애널리스트가 이걸 정확히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가이던스에서 너무 이제 오버해서 반영을 시키면 주가가 선반영됐다고 생각하고 빼는 거고요. 오히려 이제 인그루드랩 같은 회사는 거의 버리다시피 한 회사죠. 관심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근데 그 회사가 실적 잘 나오니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결국엔 지금 화장품은 가이던스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PR 같은 회사가 약간 드문 회사죠. 가이던스를 엄청 높여놨는데, 가이던스를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어마어마한 실적을 냈기 때문에 급등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바글로벌 가지고 실망하셨는데, 달바글로벌은 근데 또 좀 있으면 저거 나오잖아요. 이제 3개월 보호에서 풀린 물량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이제 달바글로벌 보호에서 한 달짜리도 풀려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안 팔았거든요, 그쪽에서. 근데 이것도 다 이제 매물로 나오겠죠, 조만간에. 그러니까 이런 거 소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화장품주는 그래서 가이던스 상향 여부가 되게 중요한 지금 상황인데, 중요한 건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 추세를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 회사가 한국콜마가 되게 억울할 텐데, 한국콜마 같은 경우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근데 거기도 애널리스트가 너무 자주 가서 가이던스를 엄청 높여놔가지고 사상 최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역으로 빠지는 그런 형태가 나왔는데, 오히려 그런 종목들은 기회다. 달바글로벌 제외하고 급락한 종목들은 오히려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이제 가이던스 줄이겠죠. 이제 3분기 가이던스 보수적으로 잡을 겁니다. 그럼 눈높이가 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그거를 비트하게 되면 또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올 거고요. 화장품이 투자하기 좋은 건 열흘 단위로 수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수출 데이터 확인해 보시면서 그쪽 관련된 회사들, 그 지역에 있는 회사들, 그러니까 회사 주소랑 관세청만 아시면 다 데이터 보실 수 있거든요. 그거 보고 판단하시면 되고, 그게 안 되는 데가 실리콘2 하나긴 한데, 실리콘2는 그냥 폴란드발 이슈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폴란드 쪽으로 많이 물량이 갔는데 그게 실적이 언제 반영되느냐의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실리콘2도 분기 실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는데 가이던스에서 9억 10억도 안 되게 있었다고 지금 주가를 뺐는데, 이런 건 오히려 좀 기회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575억 정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분기 사상 매출을 냈거든요. 지금 사상 최대 실적 내고 주가가 급락하는 기현상이 나온 게 지금 화장품 섹터다. 그러면 오히려 이럴 때 사시는 게 맞겠죠. 네, 좋습니다. 화장품 섹터 전반 더블 체크해봤는데 결국 눈높이가 너무 높았다. 그 말인즉슨 다음 분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보자라는 해석이었습니다. 끝으로 관심주 한번 열어볼까요?
유진테크와 BHI. 예, 원전주 다시 한번. 예, 네. 원전주를 이제 관심을 가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BHI가 실질적으로 원전주 중에서는 가장 실적이 좋습니다. 전년 대비 2분기 실적이 매출이 91%,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한 170%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바로 HRSG 때문에 그렇죠. 바로 이제 배열 회수 보일러인데요. 이거는 2005년도에 여러분들 아메 포레스터 휠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기술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데 라이선스를 취득을 했고 2020년에 기술 이전을 다 받고 난 다음에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에서 HLSG의 상위 랭킹에 포진할 정도로 매출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SMR 기대까지 있는데 실적 수주가 계속 늘고 있죠. 작년 같은 경우는 한 해 1조 한 4,800억 정도 수주를 따냈는데 올해 1분기 때만 1조 한 8,600억 정도, 분기가 올라갈 때마다 이 계약 체결하고 있는 수주액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HI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들하고 다르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찍히는 그런 기업이고 앞으로도 실적이 좋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BHI 다시 한번 원전주를 관심 가져볼 때다. 이에 맞서는 기업은 유진테크입니다. 반도체 안에서 전공정 쪽을 지켜보세요. 뭐 맞선 기업은 아니고 다른 기업이죠, 이제. 예, 유진테크는 이제 최근에 원익 IP에서 굉장히 좋죠. 기관 외국인들이 동반 순매수하면서 좋은데 유진테크,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이 가장 대표적인 전공정 장비주들인데 그중에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것저것 사업을 많이 하니까 원익 IPS랑 유진테크 쪽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 이걸 사는 투자 포인트는 뭐냐면 1년간 투자가 중단됐던 삼성전자 향 투자가 재개된다라는 부분이고 그게 어디였냐면 결국에 이제 테일러 공장 때문에 그런 건데 테일러 공장 짓는다고 바이든 정부 때 발표해서 이걸 이제 원래는 1년 전에 장비가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지연시켜놨죠. 그러니까 공장 틀은 다 만들어 놓고 안에 내부는 인테리어 한마디로 뼈대만 지어놓고 인테리어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부터 공사가 언제 끝나냐면 10월 말까지 해서 삼성이 테일러 공장의 클린룸 공사를 마무리합니다. 클린룸 공사가 마무리되면 그때부터 전공정 장비, 검사 장비 이런 것들 셋업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발주 본격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전공정 장비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장비를 하고 있는 뭐 원익 IPS가 됐든 유진테크 보셔야 되는데 자리는 지금 유진테크가 조금 더 이뻐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엔 기관 외국인들이 좀 사다가 어제는 기관 외국인들이 또 이틀 정도 들어왔는데 기관들이 최근에 지금 자리에서는 한 58,000원까지의 상승은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전공정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알짜배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이게 5월 달에 6만 원까지 갔던 기억이 있는 회사인데 58,000원까지 한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42,000원으로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까지 주어주셨습니다. 자,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요. 네, 도움 말씀 주신 이건희 대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